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오사학도 해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3월 2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겠는데, 이 문제 2회차 당시에 진짜 어려웠던 문제긴 하죠. 일단 이 문제는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 정확하게 모르면 되게 못 푸는 문제거든요. 일단 볼게요. 자, 일단은 강화조약 전문이 공개됐다는데, 보통 이 강화조약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에 종결했을 때 말하는 조약들을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 보호 및 감리하는 데 필요하다 여기는 어떤 조치나 방해하거나 간섭도 안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서 어떤 깽판을 치던 간에 러시아는 오케이, 자, 안 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서 어떤 걸 하던 간에 러시아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거는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다뤘던 문제를 좀 연결해보면은, 약간 시몬세키 조약 때는 약간 조선이나 청나라의 그런 간섭? 그런 뭔가 좀 신경 쓸 만한 것도 완전 배제했다면,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거 완전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맺은 다음에 이제 일본은 나 이제 건들 사람은 없어 하면서 통감부 설치랑 그런 외국권 강탈을 규정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반발해가지고 을사의병이 발발하던가 뭐 헤이그 특사가 나오는 등의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얘예요. 을사의병. 보통 얘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번 얘를 냈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좀 적으면은 다룰 만한 인물이 크게 세 명이 있거든요. 누가 있냐면 유생 출신의 최익형과 민종식, 그리고 천민 출신의 신돌석이 있어요. 근데 민종식이란 인물은, 그러니까 최익현이나 뭐 신돌석 정도는 알만한데, 민종식? 이분은 누구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의병이 발발한 것까지 알아. 근데 얘까지 몰랐으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말리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기업 미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자, 이 문제 독특한 통합사 유형이죠.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그냥 차례로 설명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기억, 조선인의 외국어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었다. 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사료 자체를,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지금 외부에 대한 인식이 이들 국가에 집중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중국이랑 지금 일본이, 아니 뭐 여기 류크 등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류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것까지 안 내요. 근데 보시면 해동제국기의 작성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신숙주란 인물이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쓴 기행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뭐 정치, 사회, 문화 같은 걸 정리한 거니까 얘까지는 좋아요. 오케이. 자,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분석한다. 자, 니은의 경우에는 서양 선박이 난파하여 조선 표착한 경우, 이게 뭐냐면 조선 중기쯤에 유독 많이 우리나라 난파된 인물, 서양 인물이 네덜란드 출신이 많거든요. 뭐 벨테브레라던가 하멜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 둘의 경우에는 한 명은 귀화 살았고, 하멜 어떻게 겨우 도망가가지고 나 표류했었다 하는 그런 하멜 표류기 지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디귿,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 활동. 이건 솔직히 겁나 어려운데, 자,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됐다는데, 그러니까 당시 서양에서는 약간 좀 기독교, 약간 이게 종교 같은 걸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절단, 아니면 그런 단체,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단체 중 하나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선교활동 하려는 사람도 있었구나, 똑똑,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다. 그냥 뭐 기독교 믿으시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특정 종교에다 뭐 비난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활동 이런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을, 서양인의 조선 해양 측량 목적으로 해안 탐사하는 과정을 저촉한 경우,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에 영국의 어떤 장교가 실제 해안 측량을 위해 있다가 접촉한 경우인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지금 이 문제의 시점은 조선 후기인데 얘는 조선시대 전기잖아요. 그것만 알았더라도 이 문제는 답이 나왔어요. 일단 얘는 3대 태종 때 만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선지 얘 자체는 애초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한 경우. 자, 제너럴 셔모노는 통상 수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온 미국 상선인데 결국 싸움 났다가
박규서 불태웠죠. 그래가지고 신미양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역사 사실이랑 지문을 동시에 정확히 읽는 게 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아니 4번이 됩니다. 4번. 자, 3번. 아래 사진의 문화사 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거 진짜 제가 다뤘던 그 오늘의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건 부속사 무량 수전이에요. 이거 그냥 사진을 좀 익숙하게 봐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 들어가면은, 자, 다포 양식으로 건축된 거는 대표적으로 성불사 응진전이 있고요. 내부에서 지치 심체 조절을 가능한 거는 그 청주 흔덕사입니다. 건축물 내부에 소조 열애 자상 소였다. 맞아요. 부속사 내부에는 부속사 소조 열애 자상이라 해가지고 약간 통일식 양식을 계승한 그런 불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건 수덕사 대웅전이에요. 얘는 영주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4번. 아래 사진의 문화 관련된 역사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일부러 그냥 이런 탑도 있다 제가 넣어놓은 건데 갑자기 걸려들었네요. 일단은 이 탑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이에요. 통일신라식의 탑 중 하나인데, 그냥 이런 탑이 있다는 거 가볍게 보시는 용도로 보시는 거 추천해요. 자, 1번. 중국 송나라 영향받아 추천했다. 제가 이거 아까 방금 통일신라 거라 했었죠. 자, 송나라가 나오려면 최소한 고려시대는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월정사 8가 9천서탑인데 아무도 관련 없고, 일제감정기 시기에 약탈된 이후 배대 등이 반항운동을 전개한 거는 얘가 아니라 경천사지 10층서탑이에요. 가끔 그 경천사지 10층서탑 좀 어렵긴 했대. 좀 이걸 끌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틀렸고요. 기단부의 불상색이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풀 수 있게 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불상색이었다. 그래서 약간 좀 웃기게 외우는 수험생분들은 하관문신이 있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있는데, 야, 약간 좀 특징 같은 걸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눈여겨 보는 것도 문화선 문제 풀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봐두셨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이고, 8각 원당형의 구성으로 추천된 거는 승탑들이 좀 그렇게 스타일인데, 대표적으로 쌍봉사 철강성사 승탑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3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좀 비슷하게 기출 병행한 스타일인데, 자, 볼게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회답 형식의 목적 파견되었다. 사절단 유형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하냐면 어느 나라에 파견되냐 이것만 알아도 반은 가요. 그러니까 보빙사 미국, 영선사 청나라, 수신사랑 조사시차단은 일본, 그것만 알았으면 풀 수 있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 직후에 파견된 사절단은 수신사예요. 그래서 약간 활동 시기도 좀 왜 파견된지 좀 그런 것도 알았다면 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볼게요. 1번.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된 건 영선사고요. 민영이 호경씨 성악범들이 참여한 거는 보빙사입니다. 얘가 나오려면 김기수나 김홍집이 나와야 돼요. 해국도지 영안지락을 들여 국내 소개했다. 이거 세계지리서인데 오경석이란 인물이 국내에 소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사절단이랑 애초에. 개와 반대 여로 의식하여 비밀리 파견되었다. 그래서 일본만 봤으면 이거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는 조사시차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 키워드를 보는 게 중요했었고, 보고 들은 내용을 일동기후라는 보고서 제출했다. 그래서 이 수신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 김기수라는 인물이 1차 수신사 파견된 다음에 장신이 그 사절단으로 했던 그런 활동 같은 거,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런 일동규에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